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목에 적어놨듯이 근황 토크 및 바탕화면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라이브 방송 한 게 그냥 그저께 그저께 맞나? 대충 킨 거 말고 이렇게 길게 꾸준히 했던 게 벌써 몇 달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근황이 그간의 근황 언제부터의 근황인지 한번 봐야겠다. 언제부터의 근황이 필요한 것인지. 6월까지 올린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 9, 10, 11, 12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황. 첫 번째 버스킹 닌자. 버스킹 닌자라는 거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거를 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먼저 작년 초였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 그러니까 1월, 2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 청주의 카페에 작업을 하기 되게 좋은 카페가 있었어요. 자주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이렇게 뭔가 건반도 있고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 장비가 다 있고 거기에 뭐 영업이 끝나고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만지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뭔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카페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벽에 인테리어가 돼 있는 액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성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카페가 힙합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약간 전통 예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걸 지원해주고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걸 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카페 사장님이. 그리고 여기가 그것의 어떤 팝업 스토어 격인 공간이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 생각하고 그분의 유튜브 그 카페 사장님의 유튜브와 뭐 이런 계정들을 또 봤을 때 예술인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영상을 진짜 꾸준히 막 브랜딩하는 거 공모전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일단 나한테 무조건 필요한 정보인 것 같다. 이분께 도움을 청해야겠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이분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한테 인스타 DM을 보내가지고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구나 이런 일 하시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실제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그 인터뷰를 끝내고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일단 청주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하게 됐고 그분이 완전히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다 해줬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공연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그분이 하는 관련된 사업에 저를 많이 껴주셔서 작업으로도 도울 수 있었고 무슨 영동에 가서 이렇게 구전되는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일도 하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의미 있고 수익이 되는 일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작업비를 받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올해에는 2025년에는 버스킹 닌자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7월부터다. 그래서 내가 6월까지만 했구나 라이브를. 7월부터 정확히 말하면은 11월까지인데 뭔가 서류 작업과 마무리들을 하는 것까지 하면은 11월 15일까지 했어요. 그 긴 사업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훨씬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얼레벌레 그냥 하라니까 열심히 했을 뿐 영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뭘 하는 건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바는 많았지만, 그래서 제가 능동적이게 하지 않고 막 제일인데 제일같이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한테 한번 호되게 혼났어요. 근데 그게 되게 효과가 있었어. 왜냐면 진짜 혼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의 삶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왜냐면 이 정도 어린이 됐으면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래 이런 태도야 이러면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같이 안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 이 정도구나. 나랑 안 맞는다. 나랑 태도가 다르다. 같이 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분은 저한테 딱 말을 해줬어. 이래서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혼낸 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가 참 단순하지요. 정신이 좀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 내가 진짜 철이 없구나.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 하니까 태도가 너무 불순하구나 내가. 불순하다고까지는 안 할게요. 태도가 너무 나태하고 수동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진심으로 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유를 알고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원 사업에 관련된 일을. 그리하여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거의 첫 지원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버스킹 닌자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버스킹 닌자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간들인데 버스킹하기 약간 그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산부인과 로비, 우리 지역에 진짜 오래된 산부인과가 있는데 거기 로비, 1층 로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청주에도 가로수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딱 청주에 진입을 할 때 초입에 가로수가 크게 이렇게 있는 길이 있어요. 찻길이. 근데 거기가 은근히 청주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수 길에서 가로수의 입장 약간 의의나 해서 이런 주제를 발견해서 여기서 한다든지 막 이런 걸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을 좀 탐방하고 직접 해보면 어떨까, 거기서 주제를 발견하고 자작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 8, 9, 10, 11월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수업도 있었고 이거에 관련된 서류 증빙,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쓸게요. 하는 이제 증빙들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정말 잘 안 해본 일이었고 많이 힘들었죠. 이거 학생들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번 좀 잘 해야겠다라는 압박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역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이 매칭해준. 그분하고도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일을 잘 분배하지도 못했고 협업이라는 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열심히 했고 느낀 바가 많았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밤을 샐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버스킹 닌자 얘기는. 결과 자료집 이거만 쓱 보여드립니다. 쓱 이렇게 결과 자료집,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는데 저랑 그 같이 일하는 분하고 생각한 게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서 잡지 형태로 해서 이 사업 전체 과정을 조금 돌아보면서 뭐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학생들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 잠깐 문 좀 닫을게요. 이렇게 편집을 했죠. 요거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보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파일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조금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좀 바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근황. 또 무슨 근황. 그래서 음악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음악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한 5월달부터 사실 음악 왠지 모르게 굉장히 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음악 작업물 살짝 보면은 이때까지가 그래도 4월까지 일을 했던 것 같고 작업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나마 최근에 다시 시작해서 한 거지 그 사이에는 작업물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에 다시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왠지 정확히 기억이 이제 났다. 내가 왜 이때부터 하기 싫어졌는지 7월 6월 7월 왜 하기 싫어졌는지. 제가 좀 슬픈 소식입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JYP 탑라이너로 오디션에 지원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전 제가 될 줄 안 거예요. 몰라요. 전 저를 너무 믿었나 봐요. 내가 이런 거 지원을 제대로 게을러서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도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끝에 막 부랴부랴해서 냈던 기억이 있는데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두 곡을 탑라인을 만들어서 내는 거였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내고 그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를 GPT랑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다. 당연히 어떻게 됐냐면 탈락했어요. 탈락의 이유는 정말 많겠죠. 근데 탈락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막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탑라이너를 뽑는 오디션을 보는 회사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래서 JYP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몰리죠. 국내에 모든 작곡가가 다 몰려요.
엄청난 경쟁률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탑라이너로 막 되게 경력이 화려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단 한 곡을 팔아봤을 뿐이고. 근데 웃긴 게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게 처음 그 송캠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작업한 곡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나를 배불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이 컸던 거죠. 그리고 또 이때쯤 나이에 대한 압박도 함께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내가 JYP 소속이 되면 이렇게 조금 음악을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한테 떳떳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던 터라 떨어지니까 그 떨어졌다의 의미가 너무 커진 거예요. 저한테. 음악할 자격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헛살았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세상에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그런 자기와의 싸움 이겨내면서 여러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학원 면접을 보고 이러면은 너무 이제 쉽게 저 인상이 좋았나 봐요. 아무래도 너무 쉽게 그러니까 그냥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이 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저에 대한 과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 근거로 인하여. 그래서 그 탈락의 영향이 컸어요. 정말 웃기죠? 자만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기가 싫었어요. 한 몇 달. 그래서 버스킹 닌자를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걸 하면서 그래도 돈도 열심히 이걸로 지원금으로 돈도 벌었고 왜냐면 수업료나 기획 뭐 연구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직을 하게 돼요. 이직이라 하면 음악이 아니라 수학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때 몇 월쯤?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던 학원, 지금 일하던이 아니고 이때 일하던 학원에서 키 학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이거를 탈락하고 나서 어떤 흐름이었냐면 나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 뭐 일도 일주일에 2번만 하고 수학 일도 2번만 하고 나머지 음악만 했는데 나에게 그런 사치를 누리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돈을 좀 더 벌어야 된다. 철이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수학으로. 네, 약간 음악은 살짝 뒤로 두고 뭐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수학은 일단 하고 하던 일이니까 하고 뭐 디자인 막 UI UX 디자인을 공부해볼까? 아니면 뭐 어플 만드는 거 국비 지원 이런 거 해서 공부를 해볼까? 자격증 딸까? 막 이런 다양한 걸 좀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직을 준비한 건 아니고 T학원에서 하루를 더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T학원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받지 못했죠. 근데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라면은 그냥 3일, 4일 일할 수 있는 학원을 새로 알아보지 거기에 대답을 그렇게 좀 막 한 몇 달 이렇게 한 달 이상 기다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언니는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막 겁이 많고 이렇게 진취적이지 않고 조금 철이 없죠. 그래서 기다리려고 했으나 언니 말이 맞다는 생각. 이때 이제 JYP 탈락 후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래 언니 말을 듣자. 언니는 자기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언니 말이 이런 거에서 맞을 거야.
바로 그날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다른 학원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게 학원의 그 고질적인 동네 학원의 문제, 사대보험을 해주지 않아요. 보통.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도 주지 않는 학원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닌데 뭐 제가 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파트, 아르바이트 형식처럼 된다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얘기를 좀 이래 해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사대보험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퇴직금도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은 그나마 덜 미운데 이렇게 면접을 하나 보고 왔더니만 역시나 저를 마음에 들어 했지요. 했는데 그런 점들을 굉장히 당당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게다가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렸다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학원을 본 거예요. 면접을 봤는데 그런 학원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개꼴보기 싫다 진짜. 요런 게 지금 맞나? 실망을 크게 하면서 빨리 다른 학원 더 면접 봐야겠다. 근데 다른 학원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그 20살 초반에 21살부터 한 5, 6년 일했던 학원의 원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이제 좀 일을 벌리게 되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막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신뢰를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행운이다. 내가 이직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어쩜 이런 좋은 타이밍에 연락이 왔지? 이분 정말 도덕적이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너가 원하는 최고의 대우를 해줄게 라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분과 다시 잘됐다. 근데 뭐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조건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와중에 이제 학원 면접을 한 군데 더 보게 됩니다. 지금 가게 된 학원이에요. B 학원이죠. B 학원에 이제 연락을 해서 면접을 보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또 역시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학원을 보려고 했어요. B 학원하고 그 뭐였지? 뭐 A 학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보고 결정하자.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B 학원을 먼저 보고 이제 다음날 A 학원을 보려고 했는데 B 학원이 너무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A 학원 가봐야 하는데 사실 면접만 보고 어떤 학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굳이 봐서 비교를 뭘 해? 싶은 거예요. 그래서 B 학원에서도 가능하면 바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고고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B 학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 과정이 조금 순탄치가 않았던 게 그 제일 처음 일했던 학원의 원장님한테 연락을 받은 순간 이 T 학원에 최대한 빨리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바로 그 학원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말을 하는 게 도리라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막 얼굴이 썩었어. 나가는 날도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제 잘못도 있는 거긴 했는데요. 나가는 날도 그날 10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10시에 끝나고 막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위한 그 자료도 만들고 막 그 애들 시험지랑 이런 걸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뭐 어쩌고저쩌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정리하느라고 퇴근이 좀 늦어진 거예요. 10시 반 막 이렇게 되는 11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10시에 이제 다들 퇴근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2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쌩 가더라고요. 고생했다 한마디도 없어. 물론 덜렁거리고 조금 뭐 저의 단점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농땡이 안 피우고요. 물론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요.
설렁설렁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늦어도 뭐 3분 5분 그 정도, 가끔요. 뭐 그런 건 있었으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학원으로 옮긴 게 언제냐면 추석 끝나고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진작에 옮길 걸 그랬습니다. 이걸 혹시 뭔가 누군가 들으신다면, 그리고 이직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그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혹시 모르죠. 근데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거를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지금 다른 데가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참는 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10월부터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12월 말이니까 2달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은, 결론은 이때 막 그 JYP 탈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음악 그만할까? 막 이런 꼴값들 꼴값 정리됐고, 부정적인 마인드 조금 정리됐고요. 그래, 난 음악을 하긴 해야 돼. 뭐 어쨌든 해야 돼. 근데 학원을 이틀 가는 걸 3일 간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훨씬 못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이런 거 다 꼴값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꼴값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정리해서 3일 일하고 그 돈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음악 하겠다. 근데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마인드 변화는 있어요. 음악 마인드 변화. 오히려 더더욱 하고 싶은 걸 하자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이렇게 변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음악으로 진짜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동력은 역시 나의 행복이야. 근데 내가 막 억지로 음악으로 막 하기 싫은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걸로 벌면 돼. 음악은 더욱 그냥 나의 재미,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 더 좋은 기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막 난해한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대중적인 걸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도 저를 위한 음악인 거거든요. 저는. 왜냐면 전 대중적이고 좋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멜로디도 좋고 자연스럽고 개성 있는 음악 하고 싶다. 그리고 세련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세련된.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군요. 댓글을 제가 확인을, 채팅을 혹시 달아주셨나 확인을 해봐야겠다. 혼자 말만 했네요. 혹시 달아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달아주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달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음악을 하여튼간 하는 그거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 그러셨군요. 사장님. 아, 그래. 우리 라온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렇다고 막 난해한 거 하고 싶진 않고요. 잘 하고 싶어요. 중요한 말을 정리를 못하네요. 그렇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뭐 하나 더 있었다. 버스킹 닌자 말고 또 한 게 있어요. 실제 버스킹을 했어요. 이것도 그 카페 사장님의 친구분이자 뭐 정마필님이라고, 제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청주의 예술인 분이 계신데, 싱어송라이터이신데, 그분의 소개로 청주시에서 청주 트라이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청주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이렇게 버스킹 장비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신청만 하면 그 시간에 비밀번호로 딱 열어가지고 장비 마이크랑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 장소와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홍보할 겸 이제 청주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버스킹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홍보 겸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감사히도 소개를 받아서 하게 됐어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3개월 한 몇 번 했더라? 6번 정도 했는데, 이것도 진짜 제가 또 아시겠지만 공연하는 걸 싫어해요. 제 양심 없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만드는 게 좋고 부르는 게 좋지만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건 또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하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좀 해보고 싶어서 라온이라는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버스킹을 몇 번 했지만, 하면서도 좋았지만 뭔가 이렇게 팍 변화가 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긴장과 하기 싫음이 좀 더 컸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을 덜 느꼈어요. 그래서 이 버스킹, 청주시에서 하는 이 버스킹도 한 반 정도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사람 없으면 진짜 빨리 대충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정말 별로인 마인드. 이 마인드로 버스킹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마필님하고 공연이 겹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전 순서에 정마필님이 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때부터 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계기를 주신 분이에요, 지금. 뭐랄까,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 거를 재미있게,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만든다는 느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호응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거랑 상관없고 집중해서 자기 거 하는 거, 그걸 보고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전데 버스킹이라는 거 정말 재밌겠다. 버스킹 안 해본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 다음 순서에서 제가 할 때 너무 재밌게 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 버스킹도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너무 재밌게 새로운 의미 부여를 저한테 하면서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셋이 됐을 수도 있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녹음할 때 나오는 그런 컨디션으로 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 과정에서 그것도 많이 했다. 커버곡도 많이, 뭘 하는 게 좋을까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됐고, 레파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5때쯤이 어땠냐면, 2.5때쯤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이때 음악 하기 싫으니까 커버라도 하자 해서 커버곡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한 4곡 정도 올린, 4-5곡 정도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좀 재밌었다. 공장처럼 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꽤 많이 했네. 뭐 7월부터 6월부터 아무것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근황 정리하니까 뭐를 했네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 요 지원 사업이 끝나고 11월에 결과보고회를 갔는데, 결과보고회에서 너무 인상 깊은 경험을 했어요. 이거 결과보고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에 어떤 분위기와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태도 이런 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훌륭한 싱어송라이터고 훌륭한 기획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도장을 빡 찍어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멘토님이.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꼭 음악 꼭 무슨 버스킹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제가 궁금한 점 예술을 하면서 예술이라고 조금 그런데요. 제가 스스로 음악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고민했던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원 사업은 꾸준히 하면서 할 수 있다면 하면서 음악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가 이제 저의 근황이에요. 근황. 이렇게 근황이 끝나고 이제 진짜 지원 사업이 이제 당분간은 없잖아요. 다시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음악을 만드는 본질로 돌아가서 열심히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컴퓨터가 너무 더러워요. 그 사이에 관리도 안 했고 백업도 안 했고 이번 연도 초에 백업을 안 했는데 이 외장 하드가 고장이 나면서 작업물 상당수 잃었는데도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잃었는데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백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건강검진하는 마인드로 해서 이제 바탕화면 정리 시작으로 컴퓨터를 좀 정리하면서 백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걸 나중에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은 화면을 안 보시면 봐도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안 봐도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이브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 라이브도 열심히 할 작정이거든요. 라이브 열심히 할 건데 일단 그거야. 녹음 방송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편집을 막 화려하게 하진 않고 그냥 뭐 쓸데없는 말이거나 중간에 비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컷해서 없애고 자막을 달아서 올린다면 더 듣기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같은 시간에 올린다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가 단톡방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라이브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녹음 방송을 하는 게 좋을지 둘 중에 둘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라이브도 얼마나 즐거워요. 사실 즐겁잖아요. 이런 도란도란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안 하기에는 너무 배가 부른 일이야. 이걸 하면서 제 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들으시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듣고 싶은데 이걸 꾸준히 안 하면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기회를 잃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깝죽거리고 그만 꼴값 떨고 좀 해보겠다. 라이브도 다시 해보겠다. 라이브 열심히 꾸준히 하겠다는 얘기를 뭐 한 3,000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다 지금. 네, 바탕화면 정리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